엄마가 8살 친딸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살던 남편이 있었고요. 다른 남자와 살면서 낳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출생신고도 안 한 상태였어요. 이 아이 아빠가 자기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려고 딸을 죽인 겁니다. 엄청나게 치밀하게 복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빠, 딸이 죽은 걸 알게 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엄마는요, 체포된 지 며칠 후에 왼쪽 다리를 절단합니다. 이 피고인이 느낀 감정, 배신감이나 굴욕감, 또 수치심에 더 가깝지 않았겠느냐. 불쌍하게 태어나서 억울하게 죽은 아이, 너무나 가여운데요. 대한민국의 숨겨진 강력사건 시리즈, 오늘은 2021년 인천으로 갑니다. 반전과 놀라움이 계속 이어지는 사건인데요. 엄마가 8살 친딸을 죽입니다. 의붓딸도 아니고요, 직접 낳아 기른 친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8년 동안 출생신고도 안 한 상태였습니다. 살해 동기는 복수였어요. 출생신고를 하자고 요구하던 아이 아빠가 결국 지쳐가지고 여자를 떠났거든요. 그러자 이 여자, 이 엄마, 자신을 떠난 아이 아빠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이 남자가 가장 사랑하는 걸 없애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일을 당한 아이 아빠, 아이가 숨진 걸 알게 되고 바로 그날 살했습니다. 믿기 힘든 비극이죠. 그리고 이 아이 엄마는요, 체포된 지 며칠 후에 왼쪽 다리를 절단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진 정말 이상한 사건인데요. 저도 변호사 생활하면서 다양한 사건을 처리했고 지금도 이상한 사건이 굉장히 많은 의뢰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판결문을 보고 놀랐습니다. 판결문이 길지는 않았는데 지금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어린이날도 얼마 전에 지났고, 자, 이 아이 8년 동안 살면서 엄마 사랑을 받고 자랐을까? 행복하게 자랐을까? 정말 아이처럼 자랄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요, 오로지 판결문에 기초해서 대한민국의 숨겨진 강력사건 시리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이 사건 형량부터 알아보고 가죠. 1심 징역 25년입니다. 피고인이 항소했고요. 2심에서 징역 22년으로 조금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게 최종 확정돼 가지고 지금 복역 중인데, 형량 타당한지 의견 부탁드리고요. 전부 다 들으셔야 형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의견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사건 주요 등장인물을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남자가 2명 나오는데요. 법적인 배우자, 혼인신고한 남편이죠. 그리고 아이 아빠인 동거남, 이렇게 2명의 남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 법적으로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2005년에 혼인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5년 후인 2010년부터 또 다른 남자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거남과 10년 동안 살면서 그 사이에서 이 사건의 피해자인 딸을 낳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이가 살해당한 게 2021년인데 그때 8살이었거든요. 초등학교를 다닐 그런 나이잖아요. 그런데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실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얘기는 좀 뒤에 하고요. 2020년 6월에 아이 아빠인 동거남이 여자를 버리고 떠납니다. 그래서 별거가 시작됐는데요. 살인사건 벌어지기 1년 전인 거예요. 판결문에 2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딸의 출생신고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갈등입니다. 이 동거남은요, 오랫동안 딸의 출생신고를 요구했습니다. 8년 내내 요구한 거죠. 하지만 아이 엄마가 이거를 거절했어요. 거부했어요. 자, 왜냐하면 법적으로 남편이 있는 상태잖아요. 혼인신고 된 상태잖아요. 이혼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생신고하면 이거 법적으로 남편 자녀가 된다, 이렇게 보고 그걸 싫어했던 겁니다. 그래서 출생신고 안 했거든요. 주민등록도 없고요, 학적부도 없고요, 법적으로 사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됐던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했는데 판결문에 이게 안 나옵니다. 그럼 병원에서 태어난 거냐, 뭐 집에서 태어난 거냐, 혼자 낳은 거냐, 뭐 누가 도와준 거냐, 친정엄마가 도와줬냐, 산파가 도와줬냐, 이거 안 나와요. 예전에는 병원에서 낳지 않은 경우도 있었잖아요. 저도 병원 안 갔거든요. 저도 뭐 이제 나이가 50이니까 예전엔 그런 일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 병원에서 낳고, 병원에서 안 나왔다 그러면 일단 의심부터 하죠. 자, 아무튼 뭐 지금 상황이 이런데, 지금 이 딸의 경우에는 그런 내용들이 안 나옵니다. 아무튼 출생신고는 안 됐어요. 그리고 판결문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피해자는, 그러니까 아이죠, 취학 연령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성장해왔다. 그리고 이 사건 발생 무렵, 그러니까 살해당할 그 무렵입니다, 그 나이에 맞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의무 백신 접종이라든지 예방접종 이런 것도 받지 못하는데 어떤 상황이었을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판결문에는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아이 아빠인 동거남은 답답했을 겁니다. 자기 딸인데 8년 동안 출생신고 안 됐다. 학교도 못 간다. 계속 요구해도 뭐 움직이지 않는다. 계속 거부하고 있다. 답답하죠. 그리고 10년 동안 함께 살았잖아요. 그렇다면 잠깐 살고 버리고 도망가거나 그런 게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적어도 이 남자 입장에서는, 아이 아빠 입장에서는 그래도 진지하게 함께 살려고 노력했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떠난 아이 아빠, 나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이 아이 아빠의 잘못도 없는 건 아니죠. 10년 동안 살면서, 그리고 또 8년 동안 아이가 커오면서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고 문제 해결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경제적인 갈등도 있었습니다. 이 동거남이 이 자신에게는 무관심하고 경제적인 지원도 이제 소홀히 한다, 이렇게 느낀 건데요. 동거남이 딸에게는 계속 잘했어요. 그런데 점점 더 딸에게만 집중을 하고 나는 점점 뒤로 밀리고 있다, 이렇게 느끼게 된 겁니다. 결국 2020년 6월에 동거남이 별거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여자는 복수를 다짐합니다.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거남이 딸에게만 관심을 두고 피고인을 외면하면서 경제적인 지원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는 방법으로 동거남에게, 그리고 아이 아빠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자, 이런 복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판결문에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동거남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을 한 거냐, 원한 거냐, 아니면 소유물로 여기고 집착을 한 거냐, 이거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판결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피고인이 느낀 감정, 슬픔보다는 배신감이나 굴욕감, 또 수치심에 더 가깝지 않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그 분노가 딸에게 향하게 된 건데, 딸은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자, 그리고요, 복수를 결심한 피고인 전혀 허술하지 않았습니다. 좀 엉성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매우 치밀했고 또한 교활했습니다. 복수 대상인 자신의 동거남에 대해서, 자신의 아이 아빠에 대해서 엄청나게 치밀하게 복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성공을 한 거죠. 그 과정을 한번 보시죠. 범행 한 달 전, 그러니까 아이를 실제로 죽이기 한 달 전부터 시작합니다. 동거남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친정에 큰 돈이 생겼어. 그래서 그걸로 우리 기존의 빚 다 갚고 시작할 수 있게 됐어. 거짓말입니다. 우리 전주 내려가가지고 아이 기르면서 다시 시작하자. 거짓말입니다. 이럴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급 차량 알아보고 있다, 같이 탈 집도 내가 찾아보고 있다, 다 거짓말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도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살 생각에 너무 좋아하고 있어. 당신이랑 같이 살 생각 아빠 지금 계속 찾고 있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판결문은 이런 행동을 두고요,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구체적이고도 적극적인 거짓말로 동거남에게 세 식구가 다시 화목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릇된 희망을 품도록 했다. 자, 이거 복수의 과정입니다. 자, 동거남, 아이 아빠 이런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딸과 함께 새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희망을 품게 된 거죠. 그리고 피고인 바로 그 희망을 이용했습니다. 이런 희망을 준 건 동거남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준비이고 과정이었습니다. 자, 2021년 1월 8일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아내는요, 그날 아침부터 동거남에게 계속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혹시라도 집에 찾아오지 못하도록, 찾아올 시간이 없도록 만들기 위한 건데요. 하루 종일 심부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인천 미추홀구 집에서요, 침대에 누워서 잠든 딸의 코와 입을 수건으로 막고 살해했습니다. 이 살해 자체도 참 비극적이고 끔찍한데요. 살해 후의 행동이 더 충격적입니다. 우선 동거남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으니까, 문 열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꿉니다. 왜냐? 당분간 시신을 집 안에 둬야 됐으니까요. 그리고 동거남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딸이 죽었다는 인상 주지 않았습니다.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범행 이틀 후, 그러니까 이 죽은 딸의 사체가 집에 있는 상태예요. 이틀 후에 직접 동거남을 만나가지고 계속 희망을 주는 얘기도 합니다. 복수입니다, 이것 다. 그렇게 7일이 지났습니다. 계속 시신은 집안에 있었고요. 자, 그러자 동거남이 이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연락을 오는데 딸의 목소리는 안 들립니다.
그동안 계속 들렸거든요. 전화 통화만 해도. 근데 안 들린 거예요. 그리고 또 딸의 사진도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고 해도 나 갈게, 집으로 간다, 이렇고서는 집으로 향하는데 아내가 그제서야 경찰에 신고합니다. 딸이 죽었다고 신고를 한 겁니다. 경찰이 곧바로 집으로 왔고요. 집안에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딸의 시신이 발견된 바로 그때 남편이 집에 도착을 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됐고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파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또 하나의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딸을 잃은 아빠, 그리고 딸이 이런 일을 겪어서 죽었다. 동거녀가 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이걸 알게 된 아이 아빠, 동거남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판결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은 아이 친부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가하는 행위였다. 그 결과 또 하나의 소중한 생명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아이 아빠 입장에서 한번 보시죠. 한 달 전에 희망적인 연락을 받은 겁니다. 딸과 함께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말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희망을 실제로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희망, 처음부터 나를 파괴하기 위한 설계된 거짓말이었다. 딸의 시신을 발견하고 무엇보다 가장 사랑하던 딸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아이 엄마 손에. 엄마에게 이 딸을 맡겨왔던 자신의 선택이 결국은 딸을 죽인 셈이다. 이런 죄책감, 이거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2명이 죽었습니다. 8살짜리 딸, 엄마한테 살해당했고, 그리고 딸의 아빠, 스스로 목숨 끊었습니다. 피고인이 원했던 복수가 결국은 완벽하게 성공한 거 아니냐. 그리고 아까 피고인도 다리를 절단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병 때문이었습니다. 평소에 당뇨 합병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울증과 무력감도 그로 인해서 생겼고, 자, 2심 법원은요, 이게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봤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여러 차례 자살기도 했습니다. 딸을 죽인 다음에 스스로 칼로 이제 배를 찌르고, 그리고 또 락스를 마시기도 하고, 또 가스밸브를 절단하고 가스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아서 결국은 체포가 됐고요. 체포된 지 며칠 후에 왼쪽 무릎 아래 다리를 절단한 겁니다. 이게 당뇨 합병증 때문에 괴사가 있었거든요. 다리가 썩었다는 얘기죠. 이미 한참 전부터 당뇨가 심했고요. 이걸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서 매우 심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단까지 하게 된 건데, 그리고 재판 진행 도중에 구속집행 정지가 있었고요. 이때 수술을 받습니다. 뭐냐? 오른발 3도 화상, 그리고 피부 괴사에 따른 치료 수술을 받았습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자, 1심 징역 25년 선고했다고 했잖아요. 비난 동기 살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거 남편에게, 동거남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아이 아빠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아이를 죽였다? 이거는 그 동기 자체가 납득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한 그런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권고형의 범위가요, 징역 18년에서 무기징역 이상입니다. 사형도 가능한 그런 거니까요. 그런데 징역 25년 선고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검사는 항소 안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만 불복을 해서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 3년이 줄어든 징역 22년이 선고됐는데, 2심 판결문의 양형 이유는 이렇습니다. 가장 친밀한 보호자로서 이 피해 아동이 사랑이 넘치는 환경 속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했음에도 소중한 생명인 피해 아동을 아이 아빠에 대한 자신의 원망 해소 수단으로 삼았다. 자, 이 사건 범행, 그 동기와 결과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요, 유리한 부분도 지적을 해주는데요. 피고인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평소 당뇨 합병증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한 우울증과 무력감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남은 인생 동안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무고한 생명을 빼앗은 데 대한 죄책감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자, 이런 이유로 3년을 줄여줬습니다. 이렇게 징역 22년이 확정됐는데, 2심의 판단, 양형 판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남겨주시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2021년 인천 미추홀구에서 벌어진 끔찍한 복수 사건 알아봤습니다. 이 판결문을 보면서도 마음이 굉장히 많이 무거워지는데요. 피해자인 딸, 태어난 그 순간부터 엄마에게 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불쌍하게 태어나서 8년을 살았고 억울하게 죽은 아이, 너무나 가여운데요. 이 분노, 그리고 이 복수심이 이 사람을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비이성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이의 친엄마잖아요. 자기가 몸으로 낳았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길렀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자신을 버린 남자에 대한 복수에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면서 2명이 세상을 떠났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징역 23년이거든요. 이거 살고 나와도 중년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남겨주시고요. 자, 아무리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불편한 사건이라고 해도요,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됩니다. 달라지는 게 없어요. 알아야 바꿀 수 있고, 또 알아야 막을 수 있고, 또 알아야 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다음 시간에도요, 대한민국의 숨겨진 강력 사건을 판결문에 기초해서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